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조선소가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버려졌다가 불사조처럼 부활해서 다시 한번 세계 조선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야기. 네, 오늘은 바로 산업의 부활과 한 기업의 거대한 글로벌 야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필리핀 수빅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지 좀 보세요.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같죠? 여긴 그냥 공장이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던 말 그대로 잠자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던 그 심장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이런 거대한 산업시설이 한순간에 멈춰서고 또 어떻게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흥망성쇠의 비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넘겨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러니까 이 조선소가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거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2019년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최첨단 조선소가 하루아침에 파산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 거인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당시 산업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패 원인을 한번 뜯어보면요. 이게 어느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돈을 쏟아부었고 막상 시장이 변하니까 유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했죠. 게다가 협력사 관리나 현지 인력 양성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기를 놓쳤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주인이 반드시 풀어야만 했던 숙제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구원투수 HD 현대가 등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 원인들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이전의 실패 원인들을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저격하는 맞춤 해결책을 들고 나온 거죠. 무리한 투자는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복잡한 생산은 딱 한 종류에 비해 집중해서 단순화하고, 통제가 안 되던 협력사와 인력 문제는 아예 전담팀과 교육원을 만들어서 정면으로 돌파해버립니다. 135m.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 숫자 안에 이 조선소의 핵심 경쟁력과 부활의 비밀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이 6번 도크의 어마어마한 폭입니다. 135m.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초대형 유조선 같은 거대한 배를 여러 척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정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예요. 저기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그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넓은 도크가 뭐 그리 대단하냐? 단순히 배를 여러 척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게 바로 현대가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비결, 메가블록 공법의 핵심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베트남 조선소에선 197톤짜리 블록, 즉 레고 조각이 78개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필리핀에선 훨씬 더 큰 327톤짜리 거대 블록 47개면 끝납니다. 조립 횟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배 한 척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설계도랑 오른쪽에 실제 도크 사진을 한번 같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압도적인 시설의 장점을 200%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그 전략이 그냥 그림으로만 있던 계획이 눈앞에 현실로 딱 구현된 거죠.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는 줌아웃을 좀 해볼게요. 이 수빅 조선소의 부활은요, 단순히 망해가던 공장 하나 살려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HD 현대가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두고 있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예요. 그 전략의 이름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두 개의 길, 투트랙으로 동시에 나아가서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 뭐 이런 야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같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비싼 배를 만들고 미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거죠. 반면에 필리핀 같은 해외 기지들은 근육이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시장 점유율을 쫙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 거죠.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서 글로벌 제조업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공식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현대의 큰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쪽을 한번 보세요. 점들이 막 집중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현대가 공들이고 있는 핵심 지역, C벨트입니다.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라인인 셈이죠. 그리고 이 SEA 벨트라는 게 그냥 공장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조선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베트남의 HVS가 중소형 배를 만들면 필리핀의 HHIP가 거대한 배를 만들고 또 다른 베트남 법인인 HEV하 LNG 탱크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식이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파트를 맡아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략이 완성됐을 때 HD 현대가 그리고 있는 최종 그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조선업 제국. 와, 정말 대단한 포부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현대의 배가 만들어지고 현대의 기술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제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을 분석가들은 좀 도발적인 용어이긴 한데 기술 식민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규모 생산이나 조립처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하도록 맡겨요. 하지만 엔진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 설계도면 같은 건 한국 본사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기술 유출은 원천적으로 막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한국에 남기는 아주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덕분에 현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국내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국 조선업 생태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제조업 패러다임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잿더미가 될 뻔했던 조선소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부활극은 이제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산은 해외로, 하지만 핵심 기술과 두뇌는 자국에. 과연 이것이 21세기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